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온 시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요. 다만 그 행복을 당신 스스로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반갑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로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된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가슴속에는 어떤 시 한 편 품고 계신가요? 2020년 올 한 해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요. 함께 보시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의 반가운 손님이십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냥 공주 사는 촌사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시 쓰는 사람이고요. 그냥 촌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셨지만 전 국민이 다 사랑하시는 우리 나태주 시인을 모셨습니다. 풀꽃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늘 아주 여린 풀꽃이 떠올라서 젊다기보다 어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 시인의 대표작을 시인 자신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이걸 내 대표작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시인의 대표작, 시인에 대한 평가가 독자들한테서 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독자들이 제 시 한 편을 기억하고 저를 보고 풀꽃 시인이라고 그러면 네. 제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이제 광화문을 나갈 때마다 그 빌딩에 크게 걸려 있는 그 시들을 읽곤 하는데 아마 선생님은 지나가실 때 그걸 보실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그 덤덤했어요. 광화문 글판에 내 것도 한번 가서 걸리는구나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반응이 네네. 그걸로 해서 많이 바뀐 거예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꽃시인이라고도 하고 네. 강연이 많이 이제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저를 기억해요. 아, 네네. 그게 제 축복입니다. 근데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풀꽃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시 풀꽃을 사랑하는 이유는 네. 풀에 피는 꽃, 그야말로 하찮고 작고 낮고 값이 없고 키워주지 않고 버려진 어떤 존재,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함의하는 그런 용어가 풀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시대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버림받고 좀 소외됐다는 사람들이 이 풀꽃이라는 말에 자기를 투사해서 나도 그렇다 네네. 하면서 받아주는 게 아닌가.
등단하신 지가 이제 50년이 되셨어요. 많이 마음이 편합니다.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부지런히 왔고, 네네. 그리고 중간에 끝일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일을 끝까지 했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 다음에 51년째부터 내년부터 또 다시 이렇게 자박걸음으로 차근차근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마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43년 동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잖아요. 네. 43년 동안 계시면서 그 얼망졸망 그 어린 녀석들이 나의 시세계에 영향을 많이 주었구나 이런 생각 되지 않으세요? 특히 풀꽃이는 아이들이 준 선물이에요. 네, 네. 아이들이 늘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거든요. 네. 내 자식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선생님이나 어른은 아이들을 사랑스럽고 예쁘게 봐야 될 어떤 그 본분이라고 할까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춘문예 당선되시면서 이제 시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인정해 주었잖아요. 네네. 그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지 않으셨어요? 신춘문예라는 것이 이제 하루 이틀만 즐겁고 그 다음부터는 절망스러운 게 신춘문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신춘문예 당선된 작가들이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네, 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시인 박목월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시인의 길을 걷게 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를 신춘문예 당선 시인으로 뽑지 않았지요. 아, 네, 네. 그래서 박목원 선생님은 저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제 첫 시집에 아주 좋은 서문을 써주셨고. 시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시집을 사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시라고요. 네. 숲길집에 그때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시집을 읽어보신 뒤 반지꼬리에 있는 조그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내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대주야, 내가 네 시집을 첫 번째로 사주마. 네. 네. 시집 뒷면에 정가로 적힌 700원. 700원. 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 돈이 얼마나 내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돈이었던가라고 네. 써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네네. 어머니가 그 돈이 없는 분이었어요. 돈은 늘 아버지가 갖고 계시고 어머니는 그냥 푼돈 조금, 그래서 반지꼬리에 그냥 별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다 아버지가 쓰시니까요. 네네. 시장 보시는 거, 시골 가서 장 보시는 것도 다 아버지가 하시고 생선도 다 달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공주처럼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이제 드리니까 그 책을 보시더니 700원이니까 700원을 깎지 않고 700원을 주셨어요. 500원면 받아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7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대로 네. 내가 내 책을 첫 번째 사주겠다. 네. 50년 세월을 쭉 살아오시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뚫고 나가야 될 난관도 많았을 텐데 그때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삶의 어떤 지침이라 할까요? 어느 분이 어떤 용기를 주셨는가도 궁금해요. 사람보다도 뭐 저 자신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길이 저 자신한테 나온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나라. 그런 불교의 어떤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길이 있다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가 안 써지면 제 책이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하나를 가지고 이 책을 닳도록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100번, 200번 읽는 거예요. 자기 책을. 그러다 보면 자기의 잘못이, 결점이, 잘못 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길을 찾지요.
네,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올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나 할 정도로 그러게요. 그냥 네. 시간 다 뺏긴 듯한 그런 예, 느낌이 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큰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도 큰 그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시인께서는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세요? 온라인의 도움이 아주 극대화됐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있는 그 시간에는 또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가 모순이 아니고 양립이라고 그럴까?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서로 기량하고 반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조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 책을 이렇게 판매하는 서점이나 이 출판사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서점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책이 그런 데로 나가는 것은 인터넷에 의해서 온라인 판매다. 그런데 특히 요리책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리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네. 그야말로 아날로그죠. 핸드메이드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덕목을 또 시인 특유의 관점으로 표현한 구절이 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마스크 안쪽은 나를 위한 배려이고 아, 바깥쪽은 너를 위한 부분이에요. 예. 마스크를 쓰는 행위 자체가 너와 나의 합작인 거죠. 라고 네, 네, 쓰셨더라고요. 네. 그 글을 쓰고 나서 내가 조금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 안쪽은 내 거냐 내 거냐 바깥은 이럴 때 보니까 네네. 그게 안쪽은 그러니까 바깥쪽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저쪽에서 오는 걸 막기 막아야 위해서 예. 되니까. 네네. 안쪽은 의외로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너를 위해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구나. 네. 그래서 나와 너가 하나로 만나는 것이 이 마스크다. 그리고 또 묻지마 문학 강연으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어디든지 네, 모시고 네. 싶다고 하면은 그냥 네.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셔서 제 삶의 어떤 모토가 많이 바뀌었는데 최근에 제 삶의 모토는 거절하지 않기와 요구하지 않기입니다. 네네. 우리가 잘 살 때, 편하게 살 때 보면요, 거절하고 요구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거절합니다. 저서 해달라 그러면 거절해. 내가 편하니까. 그리고 요구합니다. 내 편으로 네가 와라. 나 도와줘라. 이거 나 좀 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거절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네. 저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시인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시란 어떤 시일까가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인데 애기들한테는 그냥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한테는 그 시가 인생의 삶의 방향이 되고 어떤 목표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고. 그리고 노인에게는 그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사가 되고 회상이 되고 추억이 되고 하는 앨범이 되는 그런 시예요. 그것이 제 꿈이었는데 그런 시를 비슷하게 쓰려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쓰자, 쉽게 쓰자, 단순하게 쓰자, 그리고 임팩트 있게 쓰자 이런 네 가지 생각을 늘 했지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행복 같은 시도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쓴 행복이라는 시 문장에 답니다. 우리 선생님 시는 짧고 간결하면서도 그 네, 속에 다 인생살이가 네, 들어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밥 먹여주는 하는 사람들까지도 선생님 시집은 들여다보고 공감하고 감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는 이성이나 이성적인 지성이나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 인간의 그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 80%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감정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부추겨주지 않고 아무도 동행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시인들이라도 나서서 특히 코로나 이 진짜 엄중하고 답답하고 이런 시대에 좀 기다려라. 좋아질 거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위로의 말이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네. 그리고 또 인생에 대한 시인의 생각을 표현한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네.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 네.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네.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보류하고요. 그리고 양보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네. 남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행복하고 많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다운이 되는데 의외로요. 나를 부러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인의 시 가운데는 너에게 건네는 말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그렇죠. 네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여전히 나의 마지막 과업이다라고도 네, 쓰셨어요. 네. 그리고 논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공자님께서 기소불욕 물시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너도 생각하고 너를 배려하고. 근데 이게 이 코로나 시대 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학습하고 있다. 우리 나태주 시인의 가슴속에 간직한 인생 한마디는 나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 아니 물론 집 사람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리웠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또 길이었고 또 그것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고 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리움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올 이 코로나 이 엄중한 정말로 이 경랑 속에서도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는 그런 그리움. 정말 올해는 네.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네. 지금 지쳐 계시거든요. 그야말로 올해처럼 안녕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게 다가왔던 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비록 안녕하지 못하더라도 안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안녕이 서로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조그만 시인, 시골 시인, 낮은 사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와 힘을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로서 우리 나태주 시인과 이제 호흡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시 더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네. 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예. 나태주 시인을 사랑합니다. 예, 예. 오늘 긴 예. 시간 감사합니다. 예, 유명하신 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 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시를 제 가슴에 품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풀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도 건네고 싶습니다. 기 죽지 말고 살아봐. 참 좋아라고요. 2020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 죽지 말고 살아보시라는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서로가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내년에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